안녕하세요. 재택 수업으로 만나는 네 번째 수업 시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베이킹을 진행할 건데요. 오늘 제품은 치아바타입니다. 치아바타 배합에 감자를 넣어서 만드는 감자 치아바타를 적용을 해서 만들 텐데요. 감자 치아바타라고 해서 별다르진 않아요. 감자가 베이킹에 굉장히 적합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감자를 잘 삶아서 찐 뒤에 반죽에 20% 정도, 베이커스 퍼센트 기준으로 20%에서 30% 정도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감자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감자가 반찬에 먹는 감자하고 쪄먹는 감자 두 가지로 나뉘어요. 분질 감자와 점질 감자라고 말을 하는데 삶았을 때 분이 많이 나는 여름 감자, 저장이 잘 안 되는 감자예요. 이 여름 감자가 빵에 어울리는 감자예요. 그래서 식당 가보면 감자 샐러드 같은 거 나오는데 가끔 집에서 감자를 삶아서 샐러드를 해보면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안 되고 끈적끈적해지는 감자들이 있어요. 이게 점질 감자들인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감자의 90%가 반점질인 수미 품종입니다. 그래서 분질 감자 구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분질 감자가 늘 나와서 생산되는 곳이 제주도 감자는 분질 감자가 많고요. 우리 강원도 강릉에서도 여름에 감자 부침개용으로 생산되는 감자들이 분질 감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분질 감자 이용해서 25% 정도 치아바타에 첨가를 해서 반죽을 할 거예요. 치아바타 역시 파베이킹 상태로 구워서 화이트 치아바타라고 지칭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굽는 걸 진행을 하면 브라운 치아바타로 나뉘게 되는데 아마 보통 시중에 판매되는 것들은 브라운 치아바타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얼리는 상태까지 굽는 화이트 치아바타까지 굽는 거 과정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녀석을 냉동을 해서 구우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완전히 갈색이 나게 굽는 브라운 치아바타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아바타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바타 재료입니다. 치아바타에는 사전 발효 반죽인 플리쉬가 들어가요. 이건 지금 강력분이고 그리고 물은 총 2번에 나누어서 얘가 먼저 들어가는 물이고요. 이건 바시나주라고 해서 훈물입니다. 밀가루가 물을 얼마나 먹는지 밀가루 품종 따라 다르기 때문에 봐가면서 조정수를 넣을 거고요. 소금, 올리브유 그리고 이제 요 녀석이 플리쉬인데 이 플리쉬는 어젯밤부터 12시간 정도 발효를 한 거예요. 보시면 플리쉬의 정상적인 상태는 이렇게 보글보글 끓는 것 같이 우리 플리쉬 쇼 한번 볼까요? 빵! 푸슈! 플리쉬 쇼를 보셨어요. 이렇게 플리쉬는 통에서 꺼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플리쉬에다 물을 부어버려요. 발효가 다 된 반죽이기 때문에 한번 저어주면 둥둥 뜹니다. 그럼 이대로 반죽통에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반죽을 시작하겠습니다. 치아바타 반죽이 지금 아직 오일하고 훈물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반죽을 100%를 거의 발달을 시켜요. 발달을 시킨 뒤에 올리브 오일을 넣습니다. 이런 거 처음 보지? 치아바타 반죽은 오일을 처음부터 넣지 않고요. 100%다 발달시킨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넣고 아까우니까 싹싹 잘 닦아서 그리고 중속으로 믹싱을 해서 섞습니다. 오일이 이때 튈 수 있어요. 튈 수 있어. 그래서 오일이 모두 다 섞이면 훈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물 작업이나 오일을 이렇게 나중에 넣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마 교육기관에서는 보지 못했던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현장에서 빵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제과점에서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반죽법 중에 하나를 공개합니다. 오일이 거의 다 혼합이 되었어요. 오일이 거의 다 혼합되면 나머지 물 남은 거 훈물, 바시나주라고 하죠. 훈물 작업을 시작합니다. 훈물은 무조건 다 넣는 게 아니라 반죽이 퍼지는지 뭉치는지 봐가면서 넣어야 해요. 밀가루가 물을 감당 못하면 뱉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숙련이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다 넣으세요. 이렇게 하고 물이 어느 정도 섞이면 고속 작업하셔도 돼요.
올리브 오일도 다 섞이고 흙물도 완벽하게 다 섞이면 반죽이 벽에 붙었던 아이들이 다시 뭉치기 시작해요. 이미 글루텐은 100% 다 형성시켜 놓은 아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죽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죽 상태 잠깐만 볼까요? 예. 보면 굉장히 윤기가 반질반질하게 나는, 이게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이네. 아주 광택이 번쩍번쩍한데 100% 반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치아바타는 덜 치는 애가 아니라 100% 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도 역시 통발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바타 같은 제품들은 가능하면 볼에다 발효하지 말고 네모난 통에 발효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 녀석을 분할할 게 아니라 뒤집어 엎어서 눌러서 펴는 녀석인데 눌러서 폈을 때도 사각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각형 통에 키우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치아바타만큼은 네모난 통에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 발효 높이 옆면 보면 얼마나 올라오는지에 따라서 발효를 보기도 훨씬 더 쉽겠죠. 치아바타도 발효를 시작하기로 하고요. 30분에서 40분 후에 한번 접어주기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바타 접어주기를 하겠습니다. 치아바타를 접는 방식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게트 폴딩 방식과는 조금 달라요.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는 반죽이기 때문에 오일을 손에 바르시고 얘는 꺼내지 않아요. 통 안에서 그대로 들어서 접어주고 들어서 접어줍니다. 이렇게 네 방향에서 잘 접어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다시 덮어서 30분 정도 발효 후에 한 번 더 접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바타 성형을 하겠습니다. 반죽이 높이가 벌써 많이 높아졌죠. 두 번의 폴딩을 거치고 30분 또 추가 발효를 해서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출렁출렁. 치아바타는 덧가루 많이 씁니다. 위에다가 신나게 덧가루를 뿌려주시고 바닥에다가도 신나게 덧가루를 뿌려주시고 뒤집어 엎어요. 기다립니다. 네모난 통에 발효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치아바타 네모난 통이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모가 잡혔어요. 또 위에다가도 신나게 덧가루를 뿌리고 치아바타는 성형을 따로 하지 않고 이 녀석을 네모나게 피는데 내가 얼마나 얇게 피느냐에 따라서 치아바타의 두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바타를 넓게 펼 때 한쪽 끝에서 잡아당기기만 하면 얇아지기 때문에 두께를 균일하게 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운데부터 펴주시는 게 좋은데 가운데에 손을 이렇게 넣어서 펴시는 것보다는 손등을 넣어서 손등으로 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보이시나요? 어느 한 군데를 너무 얇지 않게 잡아당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큰 기포 없애주시고요. 가능하면 네모로 유지를 해 가시면서 두께는 대략 2cm 정도 되게 펴주시면 발효해서 굽고 나서 6cm 정도 두께의 치아바타가 나와요. 먹기에 딱 좋죠? 눈에 띄는 너무 큰 기포는 터트려주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 치아바타를 사서 잘랐을 때
공기 빵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큰 기포는 터뜨려 주시고 어느 정도 네모나게 두께를 잘 맞추어서 이렇게 성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크래퍼로 가장자리를 자릅니다. 대략 한 10cm 폭의 치아바타를 구워 보도록 할게요. 10, 10, 10, 10. 이 정도가 되겠고, 이쪽도 일자가 되도록 짜투리를 조금 잘라주시고요. 이쪽으로는 20cm짜리 좀 굉장히 큰 치아바타예요. 마음이 삐뜬가봐. 그러니까 길이에 뭐 페이스츄리처럼 아주 정확하게 자르진 않아도 되니까 집착하지는 않아도 돼요. 이 치아바타랑 또 재밌는 거 만들어 볼까요? 치아바타가 이탈리아어로 슬리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기 시작한 거지 둥근 반죽을 그냥 이렇게 퍼뜨려서 스랩바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슬리퍼 치아바타입니다. 치아바타는 너무 작게 만드는 것보다는 약간 크게 만드시는 게 기공이나 식감 면에서 좋기 때문에 약간 좀 큼직하다 싶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치아바타 성형 끝났어요. 그럼 팬닝을 해볼까요? 치아바타 팬닝을 할 때는 준비한 면포에 얘를 늘려서 잡지 마시고 줄여서 덧가루 살짝 털어주시고 자리를 잡아서 놓고요. 줄여서 덧가루 털어주고 자리 잡아 놓고, 그리고 이 녀석이 이 폭을 유지하면서 클 수 있게 벽을 만들어주고, 놓을 때도 너무 잡아당겨서 납작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천으로 덮어서, 천은 빵이 마르지 않으면 두꺼워야 하죠. 이 상태로 실온 발효를 합니다. 치아바타의 발효가 끝났습니다. 치아바타 두께가 원래 두께보다 2배 정도 커졌고요. 그러면 이 녀석을 실리콘 페이퍼에 옮겨서 오븐에 넣을 텐데요. 실리콘 페이퍼에 옮길 때는 이런 나무판을 이용을 해서 당겨요. 뒤집어주고 그 상태로 올려놓습니다. 치아바타는 옆으로는 그렇게 퍼지는 아이가 아니니까 6개를 한 판에 넣도록 하죠.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 오븐에 바로 넣을 텐데요. 쭉 오시고. 치아바타를 굽는 온도는 지금 아랫불 230, 윗불 230. 열로 이 상태에서 실리콘 페이퍼 채로 나무판을 밀어 넣은 다음 힘을 줘서 그대로 넣어서 굽습니다. 이 상태로 7분 정도 구우면 파베이킹된 화이트 치아바타가 되는 거고요. 7분 정도 굽고 나서 꺼내서 바로 냉동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먹기 직전에 5분 정도 더 굽게 되는 거고요. 브라운 치아바타를 구울 때는 이 상태로 14분가량 굽게 되겠습니다. 치아바타가 모두 구워졌습니다. 오늘은 파베이킹에 관련한 치아바타 수업을 했는데요. 저배합으로서 살짝 구워서
이 상태가 파베이킹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화이트 치아바타라고 하는데 이 상태라고 해서 못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상은 다 익은 상태이긴 합니다.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 형태로 먹기도 하지만 파베이킹의 형태가 이 상태에서 급속 냉동을 하는 거예요. 급속 냉동이 끝나서 유통을 한 뒤에, 냉동 상태로 유통한 뒤에 소비자가 이 녀석을 해동해서 다시 250도 정도 오븐에 5분 정도만 구워주면 이렇게 브라운 치아바타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구울 때 한꺼번에 브라운색이 날 때까지 구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냉동빵 수업이니까 이런 저배합빵들이 어떤 식으로 냉동 유통과 보관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굽기를 진행을 하였고요. 지금 브라운 치아바타를 잘라서 내상이 조금 촘촘하게는 나왔지만 이 상태로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게 나와야 샌드위치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식사빵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치아바타를 제조해 보았습니다. 배합표는 여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치아바타에 보시면 플리쉬가 지금 12시간 사전 발효, 어젯밤에 반죽을 해서 미리 사전 발효를 해놓은 녀석이고요. 이 플리쉬 전량과 분량의 재료를 넣어서 반죽을 쳐서 발효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파베이킹 제품인 바게트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